은퇴한 이후에도 집 한 채만 있으면 노후는 편안할 거야 라고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 세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땀 흘려 모은 돈으로 집을 사고 거기에 정을 붙이며 살아온 세월이 수십 년입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이런 질문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듭니다. 집이 있어도 왜 이렇게 불안하지? 실제로 자녀에게 생활비를 빌리고 병원비가 부족해 카드 할부에 의존하는 어르신들이 적지 않습니다. 자산은 있는데 쓸 돈이 없는 겁니다. 결국 가진 집을 지키느라 정작 자신은 점점 더 불편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구조죠. 오늘 환경제연구소에서는 노후에 월세가 유리할 수도 있다는 낯설지만 중요한 질문을 다뤄보려 합니다. 단순히 집을 팔고 월세로 살아도 괜찮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가진 자산을 어떻게 써야 더 오래, 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현재 상황은 어떠신가요? 집은 있는데 생활비가 늘 모자란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댓글란에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함께 고민하며 더 나은 선택을 만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대는 내 집 마련이 곧 인생의 성공이었습니다. 월급을 모아 전세로 시작하고 대출을 끼고 집을 사고 오르는 집값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실제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다수의 중장년층은 자신이 가진 재산 대부분이 집에 묶여 있습니다. 자녀도 결혼했고 은퇴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통장은 늘 비어 있고 매달 고정 지출은 줄지 않습니다. 고정 지출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집이라는 자산입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일단 소득이 줄어듭니다. 현역 시절에는 매달 들어오던 급여가 끊깁니다.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소액의 임대수익이 있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갑작스러운 소득 공백을 실감하게 됩니다. 반면 지출은 늘어납니다. 정기적인 병원 방문, 만성질환 관리비, 혹은 배우자 간병이나 자녀의 일시적 지원까지 지출은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증가합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 지출 증가를 소비를 줄이면 해결된다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실제 노년의 지출은 소비가 아니라 생활비이자 생존비입니다. 줄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의존하게 되는 건 바로 자산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자산이 집 한 채에 몰려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집은 자산이 맞지만 현금처럼 바로 쓸 수는 없습니다. 당장 쓸 돈은 없는데 열 손가락 안에 꼽히는 고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 이 아이러니한 상황이 지금 우리 세대의 현실입니다. 더욱 심각한 건 많은 분들이 이 구조가 문제라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자산이 있으니 정부의 각종 지원제도에서도 제외되고 건강보험료도 높고 소득이 없어도 세금은 줄지 않습니다. 주택을 처분하거나 전환하는 데 대해 심리적인 저항감이 크기 때문입니다. 내가 평생 고생해서 산 집인데 어떻게 팔아? 라는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이런 정서가 때로는 노년의 현금 흐름과 삶의 질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집은 더 이상 소유의 상징이 아니라 노후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수단이 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시내 고가 아파트에서 거주 중인 A씨의 사례를 보면 총 자산은 10억 원에 달하지만 실생활은 매달 카드값을 걱정해야 할 만큼 빠듯합니다. 병원비는 할부로 결제하고 손주 용돈도 변변히 주지 못합니다. 반면 같은 단지에 살던 B씨는 집을 매각한 후 수도권 전세로 이사해 자금을 일부 투자하고 매달 배당 수익과 연금을 조합해 생활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산은 비슷하지만 삶의 편안함은 완전히 다릅니다. 문제는 이 같은 전환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노후의 집을 팔면 불안하다는 정서적 불안감, 자녀와 가족의 반대, 사회적 인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녀 세대가 집은 지켜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부모님의 결정을 막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자산은 있는데 생활비는 부족한 가난한 자산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새로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노후의 삶을 위해 내 집은 어떻게 써야 할까? 그리고 여기부터 월세 전환이라는 개념이 시작됩니다. 노년기에는 돈의 쓰임이 달라집니다. 과거에는 매달 월급이 들어오고 그 안에서 소비와 저축, 자녀 교육비까지 모두 조절했습니다. 그러나 은퇴 이후에는 돈이 들어오는 구조가 바뀌고 자산이 있어도 당장 꺼내 쓸 수 없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자산에 쓸 수 있음, 즉 유동성이 핵심이 됩니다. 그리고 유동성을 확보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거주의 형태 전환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노후의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가 거주를 선호합니다. 자신이 소유한 집에서 사는 것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이사 걱정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자가 거주는 큰 함정을 하나 안고 있습니다.
바로 현금 흐름의 단절입니다. 내가 거주하는 집은 시장 가치가 아무리 높아도 매달 현금으로 들어오는 수입은 만들지 못합니다. 반면에 그 집을 임대하거나 매각하면 거주 공간은 잃지만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자산이 됩니다. 이 점에서 월세 거주는 단순히 사는 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자산 활용 전략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시내에 있는 시세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은퇴자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분이 해당 아파트를 임대하거나 매각한 뒤 수도권에 월세 60만 원 수준의 소형 주택으로 이사한다면 단순한 비용 절감 그 이상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첫째, 현금 흐름 확보입니다. 기존 집을 임대하면 월세 수익이 생깁니다. 매각 후에는 그 자금을 배당주, ETF, 즉시연금, 채권 등에 분산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매달 일정 수준의 현금이 꾸준히 들어오는 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단지 몇백만 원만 손에 쥐어도 그 안정감은 매우 큽니다. 이를 통해 의료비, 자녀 지원, 손주 용돈 등 갑작스러운 지출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각종 복지제도 접근성 확대입니다. 지금 정부는 다양한 노년층 지원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대표적으로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감면, 주거급여, 기초생활부담제도 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제도는 소득과 보유자산을 기준으로 수급 자격을 판정합니다. 그런데 자가로 고가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실제 소득이 없더라도 자산가로 분류되어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해당 집을 매각하거나 임대하고 월세로 거주할 경우 자산이 유동화되어 소득이 일정하게 발생하면서도 보유자산 기준을 충족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단독명의가 아닌 부부 공동명의라면 더 유리한 기준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셋째, 세금과 유지비용 절감입니다. 자가 거주는 보유세, 재산세, 관리비, 수리비 등의 고정 지출을 동반합니다. 특히 고령일수록 집 내부의 고장이나 수리 요청이 잦아지고 누수나 난방 문제 등이 생기면 그 부담이 상당합니다. 반면 월세 거주는 이러한 부담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유지관리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고 세금 역시 최소화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족 구성의 변화와 심리적 여유라는 측면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독립한 후 넓은 집은 오히려 외로움과 관리에 부담이 됩니다. 오히려 관리가 쉬운 소형주택으로 이사하고 생활비의 여유를 갖는 것이 정서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문화생활이나 취미에 쓸 수 있는 여유 자금이 생긴다면 노후의 삶의 질은 확연히 달라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지 집을 파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핵심은 내 자산이 얼마나 잘 쓰이고 있는가, 즉 노후의 삶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입니다. 월세 전환이라는 선택은 자산을 단순히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현금으로 바꾸고 다시 그 돈을 삶의 필요에 따라 배분하는 전략입니다. 그렇게 자산은 쓰일 때 비로소 의미를 갖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조를 실제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과 사례가 있는지 본문 3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본문에서는 다운사이징, 공공임대 활용, 주택연금 병행 등의 현실적인 방안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준비되셨다면 바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노후의 월세를 선택하는 것이 어떤 전략적 이점이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실질적인 수치와 정책 기준을 토대로 현실적인 판단 기준을 제공해드릴 시간입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나 잘못 알고 계신 오해를 짚고 넘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먼저 핵심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노년기 자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동성, 즉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돈의 흐름입니다. 둘째, 집이 있는데도 가난한 상황을 피하려면 고정자산에 묶인 돈을 유동자산으로 바꾸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셋째, 월세 전환은 단지 집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비 확보와 복지, 수급, 자격 확대를 동시에 얻는 하나의 선택지입니다. 넷째,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 주택연금, 노후 금융상품 등은 월세 전환과 병행하여 실행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제 세부 수치와 정책 기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택연금은 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 보유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만 55세 이상이면 가능하고 가입 이후에는 해당 주택에서 계속 거주 가능합니다. 월 수령액은 주택의 시세와 나이에 따라 달라지지만 예를 들어 시가 5억 원인 주택을 보유한 70세는 월 약 110만 원 안팎의 금액을 연금처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기초생활부담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또는 일정 소득 이하의 고령자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LH의 고령자 맞춤형 임대주택은 보증금이 100만 원 내외, 월세는 10만 원에서 15만 원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인 거주 공간을 확보할 수 있으며 신청은
각 지역 LH 지사나 지자체를 통해 가능합니다. 또한 중요한 점은 기초연금과 건강보험료 감면 등 복지 수급의 문턱이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실제 소득뿐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 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소득이 없더라도 주택 자체가 소득인정액으로 환산되어 복지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그 주택을 처분하고 월세로 전환하면 인정자산이 줄어들어 기초연금 월 32만 원, 건강보험료, 경감, 주거급여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 모든 설명에도 불구하고 월세에 대한 심리적 불편함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가장 흔한 질문 중 하나는 월세 살면 나중에 자녀에게 남겨줄 자산이 없지 않느냐는 걱정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사례도 분명합니다. 부모가 집을 지키느라 노후 생활비에 어려움을 겪고 결국 자녀가 부모 생활비까지 떠안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 입장에서 실제 도움이 되는 것은 유산보다도 부모가 경제적으로 독립적으로 노후를 유지하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오해는 월세 살면 계속 불안하지 않느냐는 우려입니다. 물론 계약갱신과 이사에 대한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에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장기 임대주택이 늘어나고 있고 계약갱신 청구권 등 세입자 보호 제도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직장 이동이 없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인 주거를 장기간 유지하는 데 유리한 여건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런 판단과 선택은 반드시 주관적 가치와 현실 조건을 함께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집을 팔고 월세로 사는 것이 누구에게나 정답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노년의 삶에서는 소유보다 현금 흐름이 삶의 질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화은경제연구소였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노후에 월세가 유리할 수도 있다는 조금 낯선 주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한평생 내 집 마련을 위해 달려오신 분들께 월세 전환이라는 선택지는 어쩌면 불편한 이야기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집 그 자체가 아니라 내 삶의 안전과 지속 가능성입니다. 현금이 도는 삶, 위기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구조, 그리고 내가 나를 책임질 수 있는 경제적 독립. 이것이야말로 진짜 자산이 아닐까요? 사는 집이 아닌 사는 삶을 위해 지금 내가 가진 자산을 다시 들여다보고 필요하다면 구를 바꿔보는 용기. 그 한 걸음이 훗날 나와 가족 모두를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 전략에 새로운 시선을 제공해드렸다면 지금 영상 아래 댓글란에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같은 고민을 가진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황운경제연구소와 함께 앞으로도 흔들림 없는 노후 경제를 설계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